I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1월 29일 방송입니다. 1월이 벌써 다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 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승현입니다. 네, 1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을 늙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설이에요 또.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특집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후보들을 이렇게 총선 후보들과 이렇게 함께 했던 거는 잠깐 쉬고 지금 중간 점검차. 중간 점검차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뭐 근데 총선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와중에도 계속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우선 갑부터 좀 볼까요? 네. 갑부터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네. 이제 서대문에서 빠지고 갑 출마를 포기하고 네. 성남 중원으로 예. 갔고,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가 지금 전략선거구로 이제 결정됐고 됐고, 예.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이수진 의원은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아니, 뭐 본인이 이제 아예 배제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주체적으로 돌파하고 싶은 이제 의지가 생기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군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 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영찬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 또 이게.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이제 지역구고 나가신다고 했다가 이제 안 나가신 곳이고 탈당한다 했다 탈당을 안 한 곳이 네.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 나간다는 것처럼 들려서. 네. 어쨌든 뭐 네. 당을 나가신다고 했다가 안 나가신 거고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뭐 소위 말해서 아예 이제 그 공천 관리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당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뭐 이겨내면은 어,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시는 거고 그쵸, 이겨내지 그쵸. 못하면은 이제 네. 그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신 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겨내든 못 이겨 뭐 우리 동네 싸움이 아니어서 뭐 얘기 길게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겨내든 못 이겨내든 윤영천 의원의 정책 생명은 거의 뭐 이겨내면 이제 달라지겠죠. 절대 이겨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근데 이제 남으신 분에 대해서 또 예의라는 네.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근데 우리 당은 아니니까 뭐 내가 막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네. 밀어내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네. 타당 또 그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의 빌미도 그치.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건 이수진 의원이 갔을 때 경쟁력이 있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보니까 제가 그래서 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정이 있어서 그 정은 개인적인 정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속 팔로우를 했던 그런 정이 있어서 한번 가서 또 봤는데 와 성남 중원 쪽 후보가 예비 후보 진짜 많아. 거기에서 오랫동안 또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여론이 그렇게 간 이수진 의원한테 호의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썩 좋지는 또 않더라고요. 네. 또. 뭐 어쨌든 뭐 근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그런 여러 가지 구도 속에서 주체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이제 뭐 의지를 세우시고 간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전략 선거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뛰고 계시는 분들은 있죠. 네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는 이제 황두영, 김홍국 네. 이렇게 두 명인데 그 외에 예비 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검증위를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검증에 통과한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그냥 이 물망에만 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고. 네. 그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근데 그거를? 좀 아니, 그렇긴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뭐 하죠. 물망에 올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서 물망에 오르고는 있잖아 사실은. 얘기되고 있잖아 사람들 몇 명이.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호사가들의 그냥 하마평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서대문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네. 연이 있으니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건 그야말로 그냥 하마평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룰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모아놓고 경선을 할지 아니면 한 명한테 줄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닌 거고 뭐 이런 거인데 계속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이제 이수진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면 청년 전략 선거구로 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년 혹은 여성 뭐 이렇게 청년 여성.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 그냥 뭐 굳이 여성은 이제 따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청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진용을 짤 수도 있고 그럼, 아니면 그냥 바로 낙점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홍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범죄 전략의 범죄는 들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들어요. 애매해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이지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게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느니 뭐 빨리 그냥 주도적으로 좀 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근데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수진 의원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문제는 선거라고 하는 거를 네. 단순하게 내가 이제 이 지역을 출사표를 냈다는 게 네. 이번 선거만 볼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질 걸 알더라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 예. 필요할 수 아니야 뭐 있죠. 다음 그건. 5년 뒤에 네. 선거를 5년 4년. 노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뭐를 하겠다고 할 그렇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질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져 보신 분에서 잘하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을 이렇게 막 옮기기도 난망하잖아요. 사실 그건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뭔가의 이제 활동을 쭉 견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황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비 홍보물을 좀 제작했더라고요. 이미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꽤 들었을 네, 거 많이 같은데. 그죠? 특히 10분의 1 정도면은 국회의원 이제 이게 지역구면은 우편 발송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 텐데 어쨌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후원 이제 이렇게 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리는 할 수 있으니까 후원을 많이 받아야겠죠. 어쨌든 뭐 여기도 지금 뭐 질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력적으로 하는 모습.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뽑아서 다른 전략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네. 김원국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치. 거기는 이제 언론인이라고 하는 이제 좀 상식성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경쟁력이 나오네. 적합도 조사는 갑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게 또 웃긴 게 웃기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니까는 흥미진진. 이게 보니까는 거기도 이제 그 국민의힘 거기에서 그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3번을 연속으로 진 지역구는 전략 지역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용어가 우선 추천 그렇죠, 구역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통칭 뭐 전략 지역구로 지역이다. 그냥 합시다 그냥. 예. 제일 뭐 어쨌든 이거 전략 지역구라는 전략 거는 지역. 다른 언론에서 그냥 쓰니까. 네. 예. 그냥 쓰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이성원 청장이 3번 연속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거기도 전략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도 이미 이성원 청장이 구청장으로 가면서 이미 전략 지역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긴 조직위원장인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협 이제 협의회장이 돼요. 그렇죠. 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략이란 거예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네. 어떤 의미에서는 갑도 전략인 거고 일도 전략인 거예요. 을 얘기 좀 나중에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칭해서 네. 아니 뭐냐 국민의힘은 갑을이 다 전략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솔직히 근데 전략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버림받았던 느낌이 좀 더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그 비관심 지역이처럼 느껴지죠. 약간 저는 느낌이 이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약간. 특히 을은 뭐 그 누구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하는 방송에서도 땅 보러 가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을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을에 지금 출마하고 지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을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수철 후보를 갑에 출마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무관심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어쨌든 그러다고 좀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후보들이 많이 지금 후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 소위 말하는 단수로 이렇게 내리꽂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어디 지역이 전략 지역이다라고 아직 발표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고 우린 전략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뭐 보니까는 뭐 총선 3번 연속 진 곳 이거 때문에 3번 연속 졌잖아요, 갑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어차피 이제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의미를 세우지 않더라도 전략 지역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전략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네. 그래서 이제 네. 전략 지역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 이쪽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고 이제 전국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호남은 다 그냥 전략 지역구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곳,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제 발표를 네. 1차로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불출마하는 곳이 나오니까 조금 더 늘어날 건데 네. 우선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기준을 제시했죠. 기준을.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를 발표를 할 때 한 50곳 정도를 발표할지 그렇죠. 30곳 정도로 네.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20%까지는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다 뭐 그런 식의 룰을 정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한 50곳 정도로.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50곳에 서대문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대문 또. 갑은 들어갈 것 같아요. 갑은요. 네. 어쨌든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강철구 후보가 등록을 한 지 좀 됐어요. 강철구 후보는 1월 3일에 등록을 했었거든요. 변호사 네, 하시는 변호사. 근데 이제 김경희 후보, 김미자 후보가 연달아서 23일, 2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음. 굉장히 빨리 늦게 막 등록을 한 셈. 늦게는 아니지만 김경희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활동하셨던 분 같은데 이분은 제가 지역에서 활동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뭐 강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선에 연희동에서 좀 네.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서대문 구청장도 출마하셨던 그렇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총선 출마하고 지선을 이제 네. 노리신다거나 아니면 지선 네. 출마하고 총선 노리신다거나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포석들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진중하게 전략적으로라도 가실 수도 있어요. 김경희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당 중앙위원회 명예상임고문. 고문까지. 네. 고문이고요. 그 이제 그러신 분이 그분도 생각에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 원래 지역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김경희 후보는 조직위원회장 때도 냈었어요. 네네. 네, 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음.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내신 분이 김미자 네네. 교수죠. 저희 예.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전입니다. 관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뭐 웰리스 협회 협회장도 하시고 네. 뭐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웰리스 산업협회 회장으로 돼 있네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얼굴들이 또 왔습니다. 어쨌든 좀 여성 후보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손솔 진보당의 손솔 후보가 거긴 뭐 엄청 빨리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관심 가지면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매기가 한 마리가 있죠. 네.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 건가? 어쨌든 지금 서대문 구의원이었던 이경선 의원이 네.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개혁신당 현재 정책위 부의장 네네. 직함을 가지게 됐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 다른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우리가 저번 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 방송에서 이제 내비쳤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개혁신당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개혁신당으로 이제 빨간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바꿔 입고 출마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출마에 대한 문제는 이게 뭐 비례일지 뭐 지역구일지 등등등은 또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을까요? 혹시 연락 해보셨어요? 워낙 뭐 바쁜 척하면서 연락한다고 하더니 연락은 안 주네요. 다음 주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출연하시면 또 물어보면 될 것 네, 같고 약간 뭐- 아마 근데 지역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말고는 더 뭐 물망에 오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은. 있으려나? 이제 뭐 무소속으로 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죠. 무소속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셨던 분들 중에 네. 또 다른 당으로 가시거나 이제 컷오프 되거나. 네 컷오프 돼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예. 뭐 무소속으로 이제 또 나오시거나 혹은 네. 우리가 또 아예 모르시는 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선에서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당 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당 다 이제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사람이 전략 공천으로 와가지고 세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조금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뭐냐면 이게 뭐랄까 주민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이렇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뭐 주민들은 그동안 활동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후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당선돼서 의원이라고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주변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건가라고 그냥 저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곱씹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지역 주민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략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3번 진 지역
이렇게 네. 이제 네. 하고 뭐 기준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규정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해 보여요. 이제 3번 연속 그 네. 당사자가 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불출마나 네. 뭐 혹은 이제 탈당 지역이나 네. 이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한다면은 그치. 예를 들면은 지방원, 구의원, 시의원 혹은 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쭉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 지역에서 정치적 성장한 사람들의 네. 성장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시위에 뭐 이렇게 활동하고 그죠. 혹은 구청장 활동하셨던 분들이 네네. 그게 전략 지역구가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에게 이미 익숙하고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자기를 단련시켰던 사람들이 그치. 출마를 했을 때 전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의 몸가짐도 달리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청년 정치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약간 뭐 전략으로 이렇게 등등등 하기 위한 전술이 저는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건가. 예를 들면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때부터 약간 지역사회에서 단련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런 이게 이제 오히려. 구의원 시원을 뭐 격하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일종의 훈련이니까 일종의. 뭐 그런 식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뭐 그게 사실 뭐 그렇게 하냐 뭐 나이 젊은 경험 그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경험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도 오히려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재영입이 다 보면은 무슨 전문가 해봤자 그죠. 결론은 다 변호사야. 그죠. 이런 게 이제 네. 조금 문제인데 네,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구의원부터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응.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쵸. 저는 이제 어. 특히 좀 젊은 분들이 뭐 세대 교체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그런 주장도 하시거든요. 동일 지역구에서 삼선 뭐 이제 하신 분들은 네, 딴데 가라. 딴 데 가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 젊은 분들이 자기들부터 출마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선언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동네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동네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입장에서 더 조금 젊고 이게 능력 있는 인재들이 구의회나 시의회에 많이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선만 바라보고 다 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넓게 했으면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셀럽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항에 가겠다고 했던 이제 원희룡 네. 장관 같은 경우에 아니, 네. 여기 서대문 가벼우시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역이 엄청나게 뭐 어. 획기적으로 바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어느 지역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일종의 정말 말대로 자객 공천이 되신 거잖아요. 네.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붙겠다. 되게 냉정히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항을도 좀 그렇지 뭐. 솔직히 그 당시에도. 아니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말은 그 셀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런 좀 연관된 활동된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겠나라는 예.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관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서대문 가본 척. 마지막에 우리가 점검할 거 하나. 예.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분이 한 분은 계십니다. 누굽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아 그러네. 일단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 분위기 봐서는 이제 요즘에 또 슬슬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슬슬 인터뷰하면서 뭐 이준석은 어땠냐 뭐 약간 이런 인터뷰 하는 거를 보면서 이분 봐라 약간 또 네. 방송의 맛을 들으신 네,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이제 방송에 안 나오신 건 아니지만. 약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갑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